네, 끝없이 드러나는 문제에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 불신은 커지는데 직원들 문제의식을 보자니 기가 찹니다. 이번에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 중간 투표율은 서비스 차원이라는 궤변을 내놓은 건데요. 이번 사태 당시 지역은 물론 중앙선관위까지 보고됐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수정 불가 지침을 내리고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내놓은 해명은 최종 투표율만 정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진행 중 공개하는 중간 투표율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일 뿐 정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당일 현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 시간대별 보고는 언제나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합수부는 투표율 조작이 유권자,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율 입력 오류가 발생해 순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수정불가 지침을 하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율 오류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합수부는 결국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수치를 조작에 나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시간대별 투표율 데이터 수정 권한은 지역 선관위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연이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당도 매 시간 투표율을 보면서 마음을 졸였는데 그렇죠. 저 가짜 투표율 때문에 국민들이 농락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투표수도 조작을 했는데 그럼 득표수는 온전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전산 조작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데이터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신뢰의 대전제가 이번 사태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한정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종합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틀째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걸 연결고리로 특검에 대한 범위 그리고 이제 국조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역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같고 수사를 하다 보면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합수본에서 수사하는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동안에는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끼리 단체 톡방 같은 데에서 이렇게 조작하자라고 공모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처음일까? 처음이라면 저렇게 메신저상으로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것입니다. 예. 득표율에 대한 조작이 가능했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데이터의 조작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 대해서도 서버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조사 역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계속적으로 당내 싸움에 골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SNS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처음에 선거 일부터 이러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왜 민주당에서는 이 선관위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허위로 조작을 해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라 민주당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사실 특검에도 합의를 했고 여당도 이 문제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또 이런 의혹까지 좀 드러나서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당이 여기에 개입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여든 야든 또 정부마저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못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뭐 여당이 당혹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선관위의 태도는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 절차가 있어요. 잘못 입력했으면 보고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하기 싫어가지고 임의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행태로 계속 뭐 다른 업무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하나의 오점이 생겨도 선거는 전체적으로 의심이 받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건 예. 여야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선관위는 정말로 이번에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저 단체가 집단이 과연 앞으로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민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특검이든 뭐든 다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새롭게 재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합수본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보다 결과가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이 해명이 조금 더 열받는 지점 같은데 어떻게 너무 들으셨나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투표율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3시, 4시, 5시, 1시간마다 한 번씩 얘기해주는 투표율이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거의 양 진영으로 찢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상황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갔을 때 나도 더 나서야겠다라든지 이런 동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투표율에 대해서 이게 몇 퍼센트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선거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뭐 조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메신저 같은 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이번 선거의 다른 지역뿐만이 아니라 과거 선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이 의구심을 풀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분명히 개탄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